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배양 장문에 대해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의견에 대해서 쓰는 거였다면 이번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가장 전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여러분한테 가장 낯익은 그러한 형식의 글이에요. 보시면 먼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Vous rentrez à la maison,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Après avoir passé라고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는 문제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장문을 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뭐뭐를 하고 난 후라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써요. après avoir 다음에 타동사의 복합, 과거 분사 형태 쓰죠. 이거 구문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2주를 보낸 후, 어디에서? deux semaines de vacances, 2주의 바캉스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디에서? dans un pays étranger, 외국에서 2주의 바캉스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 다음 votre ami, 당신의 친구가 vous a envoyé un courriel, 이메일을 당신에게 보냈어요. 왜? pour demander de vos nouvelles, 당신의 소식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2주 여행 갔다 왔더니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소식을 묻는 메일이 와 있어요. 자, vous lui écrivez un message. 이게 첫 번째예요. 뭐예요? 이 글의 형식을 결정하는 문장이에요. écrivez un message 그러면 메시지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메일이 됐든 편지가 됐든 편지 양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 글을 쓰려면 인사말과 작별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쓰지 않으면 한 단어, 살리, 아트레비앙 또 이런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편지 글이라는 양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감점이 되게 심하게 당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따라서 이런 점에 유의를 해야 돼요. 편지나 이메일을 쓰는 방식이에요. 왜? pour lui raconter votre voyage, 당신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 여행 갔다 왔어. 이러고 이제 쓰란 얘기예요. 여행에 대해서. 그런데 여긴 지금 quelle destination, 그 여행에 대해서 쓰란 구체적인 내용을 주어줬어요. 원래 destination은 예정지니까 어느 나라를 갔었으며 avec qui, 누구와 갔었으며 dans quelle condition, 어떤 조건으로 갔었냐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 있는 괄호에 있는 이 부분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의 안 주어져요. 그냥 당신 여행에 대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더 첨가시켜서 써야 되는데 문제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항목이 주어지지 않는 한. 따라서 이런 문제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감독관들이 흔히 얘기할 때 채점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술도 마찬가지고 문제 자체는 어려운 단어가 없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런 문제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왜? 쓸 게 없대요. 쓸 게.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이런 여행과 관련된 게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라는 그런 대표적인 틀을 하나 정해놓고 그걸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학공들리 aussi les problèmes, 지상에 있는 거 다 언급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쓰는 와중에 여행 도중에 문제점이 있었어. 그거를 써야 돼요. Vous avez rencontré pendant le voyage, 여행 동안 당신이 겪었던, 만났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똑같죠. 그러니까 200단어로 쓰게 돼요. 이런 걸 보면 먼저 편지 형식이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앞뒤에 인사말을 다 써야 된다를 먼저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두 가지예요. 뭐예요? 여행을 어느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여행 가서 했던 활동들,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바로 거기서 겪었던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장문을 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기술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장문을 한번 해보면 이래요. 먼저 편지 끌리니까 인사말이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맨 앞쪽에 쓰잖아요. 앞쪽에는 주로 이제 인사말을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가 주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바로 그 부분에 안녕 어떻게 지내 이렇게 간단하게 안물 쓰고 여행 갔다 왔다 써요. 그런데 요때 채점관한테 이 학생 참 논리적인데 라는 느낌을 주는 방법은 그냥 나 언제 2주 동안 프랑스 갔다 왔어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거기에 갔다라는 이유를 뒤에 덧붙여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오케이? 한번 보세요. Salut, comment ça va? 어떻게 지내? Ça fait longtemps qu'on ne s'est pas vu depuis que j'ai déménagé à Paris. 내가 파리로 이사간 후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지. 이제 인사말이에요. 이 글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인사말이에요. J'espère que tout va bien et moi ça va. 바로 여기까지가 두 줄이 실제 편지 글의 형식의 글이라면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쓸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이걸 쓰면 내용이 아주 편지라는 건 형식이 정해졌으니까 맨 앞에 인사라는 형식을 썼다는 점에서도 점수가 보탬이 될 수 있고요. 단어가 벌써 한 20단어가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단어 수를 늘리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편지의 글이라면. 자, 그 다음 Qu'est-ce que tu as fait pendant les vacances d'été? 나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지내? 난 잘 지내? 이렇고 나 2주 동안 뭐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바로 쓰는 것보다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언어는 그 사람들의 그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항상 속은 그런지 모르지만 겉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예절이며 예의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먼저 생각을 한다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어란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다가 너 뭐 했니?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Qu'est-ce que tu as fait pendant les vacances d'été? 너 여름방학 동안 뭐 했어? 진짜 여름방학 동안에 상대방이 뭘 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던진 거야. 그래 놓고 나는 이랬어 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봐요. moi 나는 j'étais en Corée 한국에 있었어. 자, 여기 문제가 이거 다 이거 연관성을 논리성을 잘 따져야 돼요. 맨 앞에 파리로 이사 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글을 쓴 사람 내가 프랑스에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시사항에서는 외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외국이라고 얘기하려면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를 써야 돼요. 나 앞쪽에다 나 여기 있는 것처럼 나 파리로 이사 간지 이렇게 써놓고서 뒤에다가 또 프랑스로 얘기를 써놓으면 이건 외국이 아닌 게 돼버려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러면 점수 감점이 심해요. 이것도 연대에 두셔야 돼요. 논리성을. 자, 2주 동안 나는 한국에 있었어. 그래놓고 내가 왜 한국에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붙인 거예요. 짤막하게. Mon ami coréen, 내 한국 친구가 m'a invité chez lui.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on a voyagé ensemble. 우리는 함께 여행을 했지. 자, 바로 여기 있는 요 부분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내가 여행을 한국으로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할 뿐 아니라 지시사항에서 아베끼란 말이 있었죠. 누구랑 함께 갔느냐. 그 부분을 함께 커버하는 거예요. 함께 여행을 했다라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여행지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쓰기 전에 쓰는 문장들이에요. 이제는 써야 되죠. 여행 때 뭐 했는지. 흔히 얘기할 때 전혀 외국이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했을 때 처음엔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렇게 써요. 이런 거는 내가 만약에 어느 외국으로 연수를 갔을 때 편지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처음엔 좀 힘들다 이렇게 써요. C'était un peu difficile au début. 처음에는 약간 힘들었어. 왜냐하면 il faisait très chaud. 아주 더웠고 il pleuvait beaucoup en Corée. 한국에는 지금 비가 많이 왔었어.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 놀러 갔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전개한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양을 늘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어떤 외국에 갔을 때 여행을 했을 때 날씨에 대해서 언급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그 나라에 가장 알맞은 날씨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름 날씨를.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어때요? 덥죠. 그걸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미리. 하나. 그다음 모나미의 분이 알라이퍼. 내 친구가 공항에 나왔죠. pour me chercher. 나를 찾으러 공항에 왔어요. 그리고 sa famille m'a bien accueilli. 그의 가족이 나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행 초기, 본격적으로 어느 여행 장소를 다니기 전 친구와 만남, 그네 친구 집에 갔을 때 가족의 환대,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족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뭐 홈스테이로 프랑스로 갔다 라고 가정했을 때 글을 썼을 때도 이 문장을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홈스테이하는 가정에 누군가 나를 공항에 마중 나왔고 집에 갔더니 가족이 나를 환대해 주었다.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염두에 이것도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d'abord 한두 개를 쓰면 안 돼요. 몇 개를 써야 되니까 우선 on a visité Seoul.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제일 잘하니까 먼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행기에 대해 여행담에 쓸 때 주의할 거는 어떤 하나의 장소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느꼈던 점을 추가로 써놓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을 하나씩 첨부시키는 거예요. 서울에 갔는데 일리아베 beaucoup choses à voir. 볼 게 매우 많았대요. 오케이? 자, 뭐가 볼 게 많았을까요? On a visité le palais de 덕수. 덕수궁. 예, 서울 하면 덕수궁이 일단 외국인들한테 떠오르죠. 덕수궁을 방문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쓰라고 그랬죠. L'ambiance. 분위기가 était très différente des châteaux français. 궁이니까 성과 같잖아요. 프랑스로 따지면. 프랑스의 성들과는 매우 달랐다는 얘기죠. 예, 덕수궁하고 프랑스 유럽에 있는 샤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규모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성곽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한 내 느낌을 쓴 거예요. 그 다음 on a pu assister à la relève de la guerre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덕수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을 내가 잡아서 쓴 거예요. 이게 근무병 교대식이에요. 영국에도 근무병 교대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그 근무병 덕수궁에서 근무병 교대식 할 때 많이 가서 사진 찍어요. 그래서 흘레브 들라갸가드는 근무 교대식이라는 거예요. 덕수궁에서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하나죠. 세테 트레 엔테르성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어느 장소를 방문해서 내 느낌을 쓸 때 제일 편하고 평범한 거죠. 세테 트레 엔테르성 아주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어요. 오나 프레 포토 사진을 찍었죠. avec les gens qui portaient un costume traditionnel. 뭐요? costume traditionnel.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죠. 내가 거기 가서 덕수궁에서 했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는 뭐를 써야 돼요? 바로 여행하는 동안에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돼요. 반드시. Après, on est allé dans un quartier. 어떤 동네에 갔어요. 그 동네는 인사동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인사동이라고 불리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또 하나 든 거예요. 덕수궁 갔죠. 인사동 갔어요. C'est un quartier traditionnel. 전통 동네예요. 전통적인 구역인데 il y avait beaucoup de touristes étrangers. 인사동에서 제일 많이 탁 눈에 띄는 게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를 먼저 써요. 그 다음 인사동에서 내가 뭘 했는지를 써야 되겠죠. On a pris une tasse de thé. 차 한 잔을 마셨다예요. Dans un café traditionnel. 전통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동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겪었던 문제를 끌어내야 돼요.
왜? 문제는 하나, 여행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이에요. 오 뭐뭐 우 뭐뭐 하는 순간에 이런 뜻이에요. 오네 때 sur le point de être sur le point de 동사원형 막 뭐뭐 하려던 참에 라는 수고예요. 이런 수고들을 외워둬야 오류가 없어요. 장문을 할 때. 틀릴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고를 많이 외워둬야 돼요. 폰드 르메토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순간에 주무수이 헝뒤 꽁트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차렸다 라는 뜻이에요. 주무수이 헝뒤 꽁트 끄 역시 표현을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찼습니다. 뭐를? J'avais laissé mon téléphone portable dans ce café. 그 찻집에다가 내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게 프로블럼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를 쓰면 안 돼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려고 하는 순간에 찻집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알로 그래서 오니에 흩뜨고네 그곳에 되돌아갔네. 그랬더니 heureusement 다행히도 la serveuse de café 그 찻집의 종업원이 여종업원이 nous attendait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내가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요. 결론 부분으로 넘어갈 때 맺은말 쪽으로 맺은말 부분으로 넘어갈 때 여행과 관련해서는 항상 끝에다가 나는 좋은 시간을 보냈고 언제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는 가장 평범한 여행에 대한 나의 느낌을 쓰는 게 좋아요. 여기를 나는 갔는데 정말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 너도 절대 가지 마. 이렇게 쓰면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남에게 상대방에게 글을 쓰는 답변을 쓰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너무 과격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글 쓰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이거죠. J'ai passé un bon moment. 좋은 순간을 보냈어. pendant mon séjour en Corée. 한국에서의 나의 체류 동안. 우리말로 하면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이렇게 되겠죠. 한국에서의 나의 체류 동안 좋은 순간을 보냈고 j'aimerais y retourner. 그곳에 되돌아가길 원해. 뭐예요? avec toi. 너와 함께. 완전 예의 바른 표현이죠. Si c'est possible. 그게 가능하다면 너와 함께 다시 한번 그곳에 가고 싶어 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 아트레비앙도 쓰고 자기 이름 쓰고. 지금 여기 썼던 이 표현들이 바로 편지 답장이든 또는 친구에게 이메일을 내가 쓰던 글을 쓰는 형식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간에 가장 주제가 형식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의견을 그냥 내가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편지를 쓰는 이런 형식일 수 있지만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것이든 주어진 주제와 관련해서 응시자가 자신의 의견을 써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에요.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내가 글을 올리는 거죠. 이런 형식이라 할지라도 결국 주가 되는 거는 환경 오염에 대한 나의 의견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든 그 주제와 관련된 문제점,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 이것들이 배항과 배두에서 장문과 구술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텍스트를 열심히 읽으면서 가능한 한 많은 프랑스어 문장을 외우고 그리고 주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말로 머릿속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지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걸 습관화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글을 쓸 때 당황하지 않고 글이 쭉쭉쭉쭉 나올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공부하겠습니다. Au revoir et à la prochaine.